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을 지지했습니다. 달러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지만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등 외환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신축 주거 건물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대체 프로그램으로 부활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5개월째 상승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17일 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내정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내 총기 소지 허용을 지지하는 그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시 디버스 교육장관 내정자는 17일 상원의 인준청문회에서 교내 총기 소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연방정부가 아닌 지방과 주정부 관리들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디버스 내정자는 와이오밍주의 한 학교가 곰 때문에 학교 건물 주변에 펜스를 둘러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 학교에는 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방어 차원에서 교내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입니다. 실제 디버스 내정자는 2012년 샌디옥 총기 난사 사건 후 총기 금지 구역 폐지를 공언한 트럼프 지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6명이 희생된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총기 폭력 때문에 희생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고 말하기도 해 일관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디버스 내정자는 학교 선택권을 강조하는 바우처 제도와 차터 스쿨의 확대를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날 인준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담한 개혁가라는 극찬과 교육장관에는 부적절하다는 엇갈린 평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블랙시트 탈퇴 등으로 파운드화도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한마디에 달러가 약세로 반전하면서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동안 상승세를 보이며 달러당 1,200원 선을 넘나들던 원달러 환율은 1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원 하락하면서 달러당 1,17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1일 트럼프의 첫 기자회견에서 기대와는 달리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자 실망감에 급락하다 최근 조정세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7일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 단일 시장을 완전히 떠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EU 회원, 준회원 지위도 유지하지 않는 하드 블랙시트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파운드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장 초반에는 달러당 1,187원을 넘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트럼프의 달러가 너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달러와 약세 현상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18일 예정된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과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민정책 강성화에 이민정책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다만 기존 다카 수혜자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 중인데요. 다카 수혜자 보호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의 신분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 코프만 의원과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은 13일 다카 수혜자 보호를 위한 브릿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3명의 의원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했습니다. 75만 2천여 명의 다카 수혜자들이 벌금을 납부하고 각종 개인정보나 범죄 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통과할
거부할 경우 기존 다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조건부 신분 보호를 받게 되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12년 다카 승인자에 한해 적용되며 이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자랐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12일 린지 그라함 의원과 딕 더빈 의원이 상정한 법안의 하원 버전입니다. 한편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원은 12일 현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트럼프 행정부 측이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추방은 없고 인도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주는 새로 짓는 주거 건물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지난해로 끝이 나면서 뉴욕주가 이를 대체할 프로그램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축 주거 건물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421A 프로그램을 대체할 어포더블 뉴욕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어포더블 뉴욕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뉴욕 건설업위원회 등과 약 1년간의 논의 끝에 전격 합의한 내용으로 17일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법안은 신축 주거 건물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최대 3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421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축 주거 건물 전체에 대한 세금이 최대 35년 감면되는지 아니면 신축 주거 건물 내 서민용 가구를 제외한 일부 가구에 대해서만 세금이 감면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외 건설 근로자의 적정 임금 준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는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주거 건물을 신축하는 개발업체는 해당 건설 근로자에게 직종에 따른 적정 임금을 주도록 했습니다. 맨해튼 96 스트리트 이남 지역은 시간당 평균 $60, 퀸즈와 브루클린, 워터프론트 1마일 내 지역은 시간당 평균 $45입니다. 또한 감면 혜택을 받는 신축 주거 건물 내 서민용 가구의 경우 기존 35년에서 40년까지 렌트를 인상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전체 경제 활동의 약 70%는 소비가 차지합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노동부는 18일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0.4%를 기록한 뒤 같은 해 11월 0.2%로 다소 주춤했지만 0.3%로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고 금융시장의 지난달 예측치와도 일치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2.1%의 상승률과 비교하면 2014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입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에너지와 식품 부문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달 0.2% 상승했고 이는 지난해 11월과 같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은 2.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커졌습니다. 노동부는 9.1% 오른 휘발유 가격과 3.9% 높아진 의료 서비스 비용 등이 전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지난해 11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1.4% 증가, 핵심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1.6% 증가로 물가 상승세 정체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간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 2%를 넘어선 점은 지난해 12월 실시된 기준금리 인상을 정당화하는 측면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편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0.3%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고교생들의 AP 시험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AP 시험을 치른 뉴욕시 공립 고교생의 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AP 시험 응시자는 총 44,906명으로 전년도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아시안 응시자는 14,12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1% 늘어났고 히스패닉계 학생은 12,660명으로 9.9% 증가했습니다. 백인계 학생이 8,570명으로 5.5% 증가했고 흑인 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14.1% 증가한 8,400
9,472명이었습니다. 최소 한 과목에서 합격점을 받은 고교생의 수도 전년도에 비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66명이 한 과목 이상의 AP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았고 이것은 2015년에 비해 8.2% 상승한 것입니다. 아시아능시자는 9,407명이 한 과목 이상의 합격점을 받아 역시 타인종 학생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패닉계 5,973명 10.8%, 백인 학생 5,598명 3.5%, 흑인 학생 2,352명 1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교육국이 모든 학생들을 위한 AP 시험 캠페인을 벌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연봉 순위 직업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연봉 순으로는 1위에서 3위 모두 의료 관련 직종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과 만족도, 스트레스 등으로 종합 평가를 했을 때 1위 직업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나타났습니다. CNN 머니가 임금 정보업체 페이스케일.com과 함께 연봉과 성장 전망, 삶의 질과 만족도 등을 종합해 100대 직업을 발표했습니다. 연봉에서는 상위 1에서 3위 모두가 의료 직종이 차지했으며 1위는 마취 전문의로 나타났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연봉 최고치 46만 6천 달러로 나타났고 다음은 방사선 전문의가 연봉 중간치 31만 6천 달러, 3위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이 밖에 연봉 순위 탑10 안에는 15만 2천 달러인 석유기술자, 15만 1천 달러인 치과의사, 14만 7천 달러인 IT 보안 전문가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순위에서는 연봉 중간치 9만 7천 100달러, 연봉 최고치 14만 3천 달러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높은 연봉 순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직업에 대한 높은 만족감과 적은 스트레스, 특히 수요가 크게 늘면서 향후 성장 전망이 좋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가장 높은 연봉으로 꼽힌 마취 전문의는 종합순위에서는 80위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됐습니다. 지구 온도는 3년 연속 상승하면서 각종 이변을 낳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후 변화는 우리가 만든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과 항공우주국은 지구의 온도가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2016년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특히 지난해 전 세계 육지와 바다의 평균 온도는 화씨 58.69도로 20세기 평균치보다 1.69도나 높았다고 소개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이 계측을 시작한 1880년 이래 최고 온도입니다. 항공우주국도 역시 자체 기록을 토대로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2015년보다 화씨 0.22도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구학자 게빈 슈미트는 기온 상승의 80~90%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이고 10% 정도가 엘니뇨와 같은 자연적인 가변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슈미트는 특히 북극 지역의 온난화가 전반적인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온난화를 거짓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실제로 벌어지는 현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과학자는 전 세계 지도자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이 결과를 부인하는 정치인은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위험을 일부러 눈감아 버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저소득층과 무보험 한인들을 위한 무료 유방암 검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실시됩니다. 한인 헬스케어 전문기관 이웃케어 클리닉은 보험 여부나 체류 신분, 나이에 상관없이 한인 여성들에게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유방암 검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유방암 검사에는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디지털 메모그램과 전문 초음파 기술 등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가주보건서비스국은 연방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유방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무료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우유나 유제품을 구입해온 소비자들은 합의금을 돌려받게 될 전망입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벌여온 우유 업체들이 연방법원을 통해 5,2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5개 주의 소비자들에게 합의금의 일부가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2003년부터 우유나 요거트, 치즈 등 유제품을 구입해온 소비자들로 오는 31일까지 합의금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개인의 경우 $10에서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페이팔이나 구글 월렛, 아마존 등 전자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유제품 제조업체들이 송아지나 젖소를 도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급을 의도적으로 낮춰 유제품의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새해맞이 축제가 추악한 범죄의 현장으로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의 단속과 처벌은 솜방망이를 넘어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새해맞이 축제가 열린 인도 남부 방갈로르. 한 여성이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서자 오토바이를 탄 남성 2명이 여성을 앞질러 멈춰서더니 다짜고짜 여성을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합니다. 옷까지 강제로 벗기려 하자 여성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결국 남자들은 여성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달아났습니다. 골목 끝 대로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도와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Seeing this video, I really feel like there's no liberty for girls anymore, and I just want government to take some actions against this. 비슷한 시각 대로에서 열린 새해맞이 축제도 추악한 범죄로 물들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이 혼잡한 틈을 타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겁니다. Who first came up to me and started touching me inappropriately. He kept on doing the same thing with my friend. 당시 현장엔 1,500명이 넘는 경찰이 있었지만 체포된 용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This is mass molestation in front of the police. At that time, if the police had immediately acted when it was happening. 게다가 해당 지역 내무장관은 성추행 범죄가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They try to copy the Western, not only in their mindset, but even the dressing. So, some 여성들의 옷차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생각은 인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뭄바이시에서는 여성용 속옷이나 수영복을 입은 마네킹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며 마네킹 전시를 전면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it's absolutely rubbish. There's no such thing as looking at a mannequin and relating it to all the sexual crime.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보니 인도에선 20분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버스를 탄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인도 정부는 성범죄 처벌을 강화했지만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Main problem is men. It's not the government. Like everybody wants to change the law, and like what has happened? They've taken out so many protests. They are on hunger strike. But did the mentality change? There's still so many rape cases coming up. 가장 추악한 인권유린 행위인 성폭력을 여성들의 옷차림 탓으로 돌리는 한 성범죄의 천국이라는 인도의 오명은 씻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코넬대 의과대학 학장에 한인 1.5세 출신 57세 최명근 박사가 임명됐습니다. 한인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의과 대학장에 임명되기는 처음입니다. 코넬대는 17일 최 박사를 코넬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학장으로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최 신임 학장은 의과대 학생과 교수진들과 함께 인류 건강을 위한 의료기술 개발, 참다운 의료 교육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은 17일 일회용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의 모든 소매점에서 제공되는 비닐 종이봉지에 어떠한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 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곧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만약 주 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의 일회용 봉지 5센트 부과 정책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최종 승인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오후 1시 40분쯤 퀸즈 라가디아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플로리다행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가 정차해 있던 다른 여객기와 충돌해 탑승객 153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플로리다행 여객기에는 승객 97명이 탑승해 있었고 56명이 탑승한 또 다른 아메리칸 에어라인 여객기는 정차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쪽 비행기 날개가 일부 파손됐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테튼-아일랜드 120경찰서에 근무하는 31세 윤모 경관이 17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목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자세한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데일리 뉴스와 포스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윤 경관은 10년차 경력 미혼으로 도박과 음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인들의 투표권이 지난 1965년부터 주어졌습니다만 사실상 1920년대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투표권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항하는 인권운동으로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비록 35살의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면서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위대한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루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단순히 인권운동가에서도 아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이어서도 아닙니다. 백인들의 폭력과 잔인한 정책이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들을 짓밟은 백인들을 오히려 용서하며 사랑으로 인권운동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렇게 도저히 허물어질 것 같지 않았던 인종차별주의 벽을 사랑과 용서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킹 목사를 더 그리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떠난 지금 사랑과 용서가 아닌 인종차별에 대한 폭력과 폭언들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나 피자집에서도 인종차별이 벌어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인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백악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와 얼굴 색깔이 조금 다르다고 멸시하고 있고 또는 나와의 생각이나 문화가 다르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MBC 방송의 유명 흑인쇼 호스트가 아시안을 비하 발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티브 하비, 이도 흑인입니다. 이 흑인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뜬금없는 발언을 합니다. 백인 여자가 동양 남자를 좋아하겠나? 흑인 여자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는 중국 음식 같은 것을 어떻게 먹느냐 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인격 모독과 함께 음식까지 빗대면서 아시안 전체를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 하비라는 진행자는 지난해 유니버시아드 미녀 선발대회에서도 아시안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랬습니다. 제버릇 개못주는 친구였습니다. 스티브 하비라는 이 친구, 과연 이런 발언을 자꾸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었을까요?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런지도 모르죠. 흑인인 하비가 반복해서 아시안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열등감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안들을 비하해 자신의 만족감을 대신 얻는 것이겠죠. 이런 인물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인물이
다시는 방송을 못하도록 퇴출시켜야 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검다는 이유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아오던 흑인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안겨주었건만 오히려 흑인이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으니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마틴 루터 킹이 통곡할 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가끔 흐리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들면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